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 누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과연 민심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신율 명지대 교수,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분이 끝까지 사퇴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사퇴하는 거 보고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좀 바뀐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의외였다라고. 네. 아, 의외였다. 지금 야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원장님? 네.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한 책임론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가 개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서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주로 중간 공무원들 채용 방식에 관해서만 얘기했죠. 50% 민간 채용 공개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네. 아마 인사 문제에 대한 파장은 제일 위에 급부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점에서는 그동안의 인사 방향에 대한 또 인사 방식에 대한 변화를 도모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사람을 주변에 핵심 참모로 쓴다든가 중심이 되는 내각에 네.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요. 바꿔야 될 가장 핵심적인 방향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김기춘 실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인적 쇄신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김기춘 실장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네. 주목해야 될 겁니다. 조사장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의 공세도 좀 거세지고 있고. 청와대 예. 한마디로 폭격을 예. 맞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그 안대희 전 후보자 그 사퇴 기자회견이 오후 5시경에 있었는데요. 그 사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전혀 조율이 없었고 또 예. 사퇴하기 한 30분 전쯤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걸어서 네. 일종의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가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 때까지 그 어떤 국무총리 문제, 이 흔들리는 공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일단 공백을 메꿔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청와대의 정부 구상에 완전히 제동이 걸린 거죠. 그렇죠. 네. 첫 단추부터 확 지금 오그러진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다시 이제 추스려서 뭔가 이제 인물도 다시 물색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뭐 지방선거 전에는 근데 뭐 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정말 거론되는지 또 거론돼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그 쓰던 자료 계속 쓰시지 바꾸셨네. 바꿨어요. 왜냐하면 안대희 그때 예, 안대희 전 그때 이제 대법관이. 지금 기준이 뭐냐면 예. 일단 이 문제 좀부터 좀 다루고 싶어요. 저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운 과연 그런 법조인은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세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봤습니다. 조무재 전 대법관 잘 아시죠? 예. 딸깍발이 청령 판사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청빈 법정.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무재 전 대법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훌륭한 분들이야 많겠죠. 훌륭한 분들은 많고 제가 볼 때에는 근데 이제 그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누가 문제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사 담당하는 쪽에서 그걸 스크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분도 다 훌륭한 분들은 많지만 이제는 제발 더 이상 법조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이렇게 법조인을 좋아합니까? 예. 일단은 근데 어떻습니까? 조무재 전 대법관의 경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거론은 됐었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론만 되고 지상에서 유력 네. 후보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통보가 한번 제안이 갔었던 건지 아니면 제안도 안 갔었던 건지 제안이 갔는데 거절을 하신 건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 차장, 네. 조 대법관이
예, 어떤 조전 분일까요, 대법관 지금? 하면은 예. 정말 그 청빈 대법관 그리고 네. 대법관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청렴성 때문에 그 대법관이 됐는데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첫 출범한 해에 첫 총리로서 제안이 갔다고 합니다. 아, 본인은 고사를 했고요. 예. 지금 그 전관예우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그 전관예우라는 거는 고위직 판사나 검사로 퇴임을 한 뒤에 그 변호사 개업을 하면 굉장히 고소득이 벌어지는 예, 그런 예우를 받는다. 그래서 전관예우인데 이번에 그 야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더 날카롭게 하고 있는 이유가 예.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8개월에 20억여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한 전직 고위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법조인의 눈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이번 그 안대희 전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고요. 예, 야당의 논리다. 그렇다 예. 보니까 대법관이라든지 또는 그 고위직, 고검장급 그 고위직을 지내고도 개업을 하지 않은 분, 예. 몇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무재 전 대법관이 또 물망에 오르는 건데요. 예. 아마 이분은 이번에도 그 혹시 제안이 제안이 가더라도 가더라도 하지 않을 고사하실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조전 게다가 대법관 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산에서 예. 활동을 하는 향판이고요. 그리고 이 조직 경험이 없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네. 아까 신 교수께서 왜 하필이면 계속 법조인만 거론되느냐. 네. 저도 한 부분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관 예우 안 받는 법조인. 그러니까 법조인이기만 하면은 대법관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법조인에다가 전관 예우가 없으면 되는 것처럼 되는 풍선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예, 그 전관 예우 관련해서 조 차장께서 법조인들의 시각, 이 선입견 때문에 김기춘 실장으로 됐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이게 한 월 1억 정도 받는 것은 그렇게 전관 예우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다. 혹시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엔 3억 천이 터지니까 그렇지 않았나라고 봐지는데 네. 저는 전관 예우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전 후보자가 되겠죠.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도 적폐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관 예우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관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될 적폐로 지금부터 용어를 쓰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참 아닌가. 고민은 합니다.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만두고 그러면 다 돌아가서 집에 가서 다른 일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정도 많이 기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네,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래서 2006년에 안대희 대법관 청문회 때 그럼 물어봤었죠. 예. 대부분 그런 전관 예우가 있고 하니까 대법관 정도 거치고 나면은 이후에 변호사 활동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예,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대법관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예. 있는데 저는요 그래서 대법관 정도도 우리나라에 정말 그 자리라면은 알겠습니다. 이후에 예. 개별 변호사 개업은 좀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지금 전관예를 안 받은 법조인 또 대표적인 분이 정성진 전 장관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조 차장? 네. 그 정성진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온화하면서도 아주 강직해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검사 퇴임하고 난 뒤에는 후배 검사 20여 명이 돈을 걷어서 가방을 사줬고 그 아. 가방을 가지고 연수를 간 일화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평검사 시절부터 확실한 검찰총장감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만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원년에 왜 그 금융실명제 되면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이 처가의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 그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의 재산이 많은 걸로도 낙마가 될 수 있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이분은 수분지성을 좌우명.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분인데 네. 수분, 그러니까 분수를 지킨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분수를 분수나 지키고 분분을 지킨다. 예, 노력한다. 예. 그래서 항상 정성진 교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에 가면은 수분지성이라는 네. 액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 돈이 많으신데도 한 3, 40년 동안 집을 한 번도 이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역시 정성진 장관에게도 이런저런 그래요? 제안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이분도 거는 계속 한 고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이 안 됐던 분을 쓴다라는 것은 예. 사실은 그만큼 저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처갓집에 돈이 많다.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어떻게 많은가가 문제인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뭐 이분은 굉장히 청렴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일단 스크린에서 한번 뭐가 안 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덕성에 어떤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정말 뒤로 가는 거죠.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검사 중에서 글쎄요. 재산이 가장 이기를 많다. 했습니다. 뭐 네. 이런 이유로. 근데 그 재산이 이제 처갓집 결혼할 네. 때 상속받은 재산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 상징적 차원에서 그때는 예. 예, 검찰총장 인선에서 낙마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첫 여성 대법관이시죠? 네. 이분은 최초의 여성 어떨까요, 대법관이면서도 또 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또 그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 무죄 찬성이라든지 예. 이 진보적 판결을 잇따라함으로써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2010년 10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관례로 치부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개업 대신에 어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예. 밝혀서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도 네. 공익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그것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이기 상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익위원장 자리에 퇴설을 네, 했는데 그렇죠.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상당 기간 네. 했었죠. 근데 딱 그게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 대통령의 여성 총리. 그 조합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는 그거야말로 성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남자 대통령이 남자 총리는 되고 여자 대통령이 여자 총리는 안 된다라는 그 맞는 논리는 저는 말씀이네요. 예.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처는 여성의 공통점보다는 혹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사람들의 줄줄이 앉히면 곤란하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일상인들하고 조금 정사가 조금 괴리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총리까지도 만약에 그런 분을 임명하게 된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 기준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여성 두 분이 곤란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라는 여성 카드로 전국을 돌파한 전례가 있습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을 보면은 그 내각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 수석도 그렇고 여성 기용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예,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지금 내각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두 명 있다, 두 명 한 명. 있다가 예, 이제 구윤선- 윤준숙 장관이 예. 낙마하고. 조윤선 여성부 장관 한 명 네.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 스타일에 비춰볼 땐 좀 어렵겠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 전 대법관 뭐 이미지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어쨌든 법조인이고 또 부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법조인 BPK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오히려 또 봐야 될것 남편인 같아요. 예. 강지원 변호사도 한번 직접 한번 염두에 두면 어떨까요? 강지원 친하신 변호사를 모양이네요. 그건 아닌데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지금 부인만 얘기가 되고 있고 본인은 얘기가 안 되고 아, 있고. 근데요, 제가 참고로 볼 때는- 물망 대상.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물론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 저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필요한 사람이 어찌 필요한 총리의 덕목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장관님 안 그건 받았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이따 결론성으로 아, 정리했어요. 그래요? 결론성으로. 네.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제 법조인 중에서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운 분들 세 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법조인, 이제 즉 정치인 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골라봤습니다. 김문수 현 경기지사. 지금 삼선 도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차기를 좀 꿈꾸면서, 좀 정치적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인데, 어떨까요? 김문수 지사. 일단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 일반적으로 총리를 하면 대통령에 가려서 이게 잘 대권 도전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물론 예. 예외는 있습니다. 이회찬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싸우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면이 첫째로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분이 준 이미지, 전 사실 이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보여준 이미지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우경화된 듯한 발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과의 소통인데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조금 그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그런 데는 중요한 배경은 현 여당 내부에서 비중 있는 인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 결혼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탈박이라고 얘기하는 뭐 김무성 의원 등도 그런 데는 이유도 여당 내부의 정치인 중에서 비중은 있다. 현재 친박 중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네. 비박 계열이어서 이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까지는 가지 않지만 여당 내부에서 통합 이미지는 줄 수 있다. 아마 이 점을 아마 고려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맥락에서 바로 뒤에 김무성 의원도 저희가 준비를 네. 해놨는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씨랑.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장 걱정거리는요. 2017년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나설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잠재 후보군을 키우는 어떤 경력 관리 차원에서라도 정치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국무총리를 한 분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일종의 예. 징크스죠.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해서 이미지가 끝까지 좋게 간 분도 없을 뿐더러 도전을 2번 했다가 또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일종의 이런 징크스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라는 건데 그렇기 일단 때문에 일단은 총리가 돼서 이른바 대독 총리랄까 그는 힘없는 총리가 아니라 힘 있는 총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인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대중적 인지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모험을 감수하면서도 총리를 한번 해볼 만한데 예. 내 인지도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할 경우엔 굳이 그런 얘기 듣고 사실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아까 지금 우리 조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정말 좋게 끝난 경우가 없는데 그런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김문수 지사한테 총리 후보로서의 권유가 들어간다면은 총리는 대선에 가기에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본인의 네. 역할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차기의 잠재 대권 후보로서의 힘을 키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할 수 판단할 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김무성 의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참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죠. 결국은 네. 지난 대선 때 뒤늦게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캠프를 장악을 해서 대선에 승리하는 데 아주 기여를 크게 한 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당권 쪽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분인데 언론에서는 입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리 후보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요. 무엇보다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정무형. 정무영 총리로. 정무영 총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가장 적임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금방 그 정 부장이 말씀한 대로 7월 14일 날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후보군이 바로 이제 김무성 의원과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서청원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좀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변수일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지금 당권을 놓고 지금 물밑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 지금.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저는 사실 그것과 연관돼서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자 그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 정의와 이제 의장 후보자죠. 이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비박계의 비박이죠. 101표 이거를 나왔죠.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101대 46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당내에서의 친박들이 원조 친박들에 의해 거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땐 김무성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7월 14일 날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권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일 지금 총리하라 그러면 할 건가? 전 안 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 직접 그런 제안이 들어가도. 더구나 하나 2년 제안은 또 지역이 또 부산입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분 법조인 거의 전부예요, 지금. 부산이더라고요. 그거. 왜 이렇게 유력 이렇게 많은지 법조인들은 모르겠어요. 그쪽만 많은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 앞부분 대부분 뭐 다른 분들도 그랬죠. 그런데 그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 지금 1년 반 지나는데 박근혜 정부 이 시기 때는 예. 총리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비교해 본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훨씬 비중이 있는 아마 자리가 됐다. 좀 의외의 인물을 한번 저희들이 골라봤습니다. 조순영 의원, 네. 전 의원.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상당히 방송도 미스터 상당히 순서리로 자주 하시는 것 지금, 같은데? 네. 네. 그럼요. 예. 어떤 총리가 소신에는 딱 맞는 분이죠. 소신. 그렇습니다. 네. 소신 시청률 잘 총리 나와요, 이거. 하면 이제 조순영 전 의원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예. 실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없습니까? 네. 일단 연세도 많을 뿐더러 예. 그리고 또 이 미스터 쓴소리를 하려면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이 2003년 분당한 뒤에 잠시 민주당의 대표를 잠시 맡았습니다. 탄핵 전국 때 그랬어요. 예. 이 미스터 쓴소리라는 이 쓴소리를 직언하는 이런 분하고 어떤 당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분하고는 또 역할이 상당히 다르지 않은가. 예. 저는 그때 좀 느꼈고요. 예. 또 그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조병옥 박사가 부친이거든요. 예. 그 부친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을 보더라도 좀 합류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만약에 조순영 전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어울리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입니다. 이런 정치인 후보들이 있고요. 이제 관료 출신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호 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전 국정원장 이름이 또 의외로 지금 언론에 거론이 되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이번에 그 안대희 전 후보자와 함께 3배수 압축에 들은 것으로 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주목을 하는데요. 좀 핸디캡이 있습니다. 일단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지금 국가의전 서열 10위까지 한 분을 빼고는 네, 전부 이분도 부산 경남 PK시네요. 출신이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 검사 네. 출신이죠.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서 예. 안대희 전 후보자. 그 다음에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그렇다면 계속 검사 출신 아니냐. 예.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쇄신 인사라고 할 수 있겠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는 퇴임 후에 별도 로펌에 안 들어가셨죠? 네, 로펌에는 안 들어갔고요. 네. 예. 일종의 행복 전도사라고 지금 불립니다. 네. 살기 좋은 기업 만들기. 예, 이런 어떤 예. 캠페인성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청회 회장을 아마 올해부터 맡고 계시는 걸로 제가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네. 상청회가 이제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출신 장학금 네, 받는 그렇습니다. 출신들의 모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상청회 회장으로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천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비서실장 장차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저도 그쪽은 그렇습니다.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장점은 이제 그 그렇습니다. 김성호 전 네, 장관하면 그렇죠. 그 국가청렴위 사무총장을 했고요.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그 확고한 신념도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16회인데 계속 이 특별수사를 담당하면서 네. 거하게 적결 이런 데 굉장히 예.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학계에서는 누가 한 분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봤는데 오연천 현 서울대 총장. 근데요. 예.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계에 있는 분들이 총리를 맡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그 아주 이 뭐라 그러죠? 뒤끝이 좋고 이 끝맺음을 잘하거나 좀 그런 직무 경우가 수행을 그렇게 잘하거나 많지가 이렇지 않다. 않아요. 그분들 그리고 지금 학계 출신들이 지금과 같은 험난한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학계 출신들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자기 표절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아요. 그러니까 오현천 높다고 보기 총장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뭐 논문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학계 출신들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현천 총장의 경우는 아마 임기가 아마 다음 달 말쯤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예, 네. 다 만료가 됐습니다. 1년 어디 스탠퍼드 연수를 가시는 걸로 그런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의 총장님들은 하고 좀 다른 부분은 오현천 총장의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총장이 되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예, 직선제 예, 총장이고요. 직선제 총장이시고, 그리고 또 강점이 굉장히 수평적 리더십, 네. 권위적이지 않아요. 정말 예. 만나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양영일 전 글쎄요. 의원이라고 이번에 교육감 출마했죠. 교육감 출마한 예, 광주에서. 광주교육감, 예. 그분이 이제 조선대 총장이었는데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직선제 총장을 한 분은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정치력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전에 정운찬 네. 총리도 사실상 직선제 맞습니다. 총장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총장 출신, 전 총장 또는 총장 출신들이 거론되는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보다는 사회적인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이제 추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신 교수 지적한 대로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의 총리의 직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히든카드를 한 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거론이 안 되신 분인데. 네. 바로 이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지난해 1월에 퇴임을 했는데요. 퇴임하고 나서 계속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첫 석좌 교수로서 지금 서울대 로스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힘없는 네. 사람들의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법조인 역시 출신인데 법조인이지만 판사 검사가 출신. 아니라 판사 출신이고요. 판사 출신이고. 또 하나 장점은 이분의 호남 고향이 출신이구나. 전북 임실이라는 겁니다. 전북 임실이어서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됐던 PK 이 독점, 인사 독점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이런 그래서 어떤 장점이 계시고. 지금까지 전관예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관예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퇴임한 뒤에 작년 1월부터 계속 공익 활동과 강의 활동에만 전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점은 비껴나가 있는데 퇴임 이후 기간도 길지 않았고요, 지금.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 이런 분 하나쯤은 제가 볼 땐 가만 놔두고 계속 미담으로 그리고 예. 정말 이 사회의 어른으로 우리가 존경할 분으로 좀 이렇게 계속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경우 멀쩡한 사람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국무총리라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예. 같이 아이고, 운행을 하는 자리거든요. 맞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지금 처를 받으면 네. 근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많은데 정말. 맞다간 사람은 예. 없는 거죠. 뭐 상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총리 정도 자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적임자를 우리가 발탁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 점에서는 이쪽 방향 저쪽 방향의 놀이가 가능하면 볼 수 있다고 봐지고요. 네. 저는요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검증 과정이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런 대중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갑자기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 당신 누군가 보자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네. 흠집내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한데 예. 이번에 후임 다시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당신들 한번 추천해 보시오 하는 걸 준다면 어떻게 될까? 한다든지 예, 뭐 그렇게 언론을 생각할 통해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좀 사전에 어느 날 깜짝 내놔서 그때부터 하고 뭐 저 검증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흠집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좀 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예. 제안을 좀 수용을 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한다면 야당이 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야. 야당이 추천했던 사람도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다 보면은 네. 뭐 서로 의견이 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공개 검증이라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저는 좀 그건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좀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대중에 노출된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적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 가장 그 위험 부담이 덜하다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도 고민이 많을 텐데 과연 어떤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한번 사람별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